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등을 준 다음에 이제 짤막한 반등은 주지만 종가 마감에서는 좀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속 이 단기간에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도 막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들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를 보더라도 여기서 윗꼬리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이 꼬리를 채우러 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도미넌스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알트는 진짜 천천히 조금씩 모으고 그 다음에 비트 현금 비중과 그 다음에 비트 비율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일단 그 부분대로 계속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시즌 종료다 라고 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파는 게 가장 비싼 가격일 거예요. 그래서 시즌 종료면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은 천천히 그냥 모아가는 거. 왜냐면 모든 심리적인 지표가 최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동성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이게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더도 다시 보면은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USDC 역시도 조금 있으면 이때 기록했던 올타임 하이를 좀 넘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자금 자체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금이 터지는 구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테더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이 움직였던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결국 얘가 더 찍히는 모습이 나와줘야 좋은 거고, 그리고 USDC는 어쨌든 ETF를 보통 살려고 하는 자금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트럼프 쪽 애들이 디파이를 하면서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사고 하니까 알트에도 조금씩은 퍼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금액들은 ETF에 보통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들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트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동이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일단은 테더가 좀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 발행량이, 근데 이제 유럽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딘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하다 보면 어쨌든 중국에서도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춘절도 끝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레버리지도 많이 청산이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다 시즌 종료에 가까운 부분이건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생각보다 우리가 빠르게 조정이 끝나고 올려버린다면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다만 그게 올라갈 때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비트가 올라가면 도미도 또 올라갈 거라서 이 부분이 아마 조금 고통일 수는 있어요. 오히려 비트가 올라도 비트만 올라서 알트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오르면 오를수록 나중에 이 내려갈 때 도미넌스가 내려갈 때 알트의 퍼포먼스는 더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얘기도 많아요. 요번 장에서는 뭐 때문에 ETF 때문에 이제는 비트로만 자금이 갈 거다. 비트코인만의 슈퍼사이클이다. 알트코인 시즌은 이제 없다. 그리고 알트코인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뭐다? 순환이 돌기가 어렵다. 내 알트코인은 안 오를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요. 제가 2017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1년도 그렇고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항상 무슨 이유가 있었다? 이번 시즌엔 알트장이 안 올 것이다에 대한 이유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 도미넌스가 항상 이 비트 독주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을 때 그래서 차근차근 모아갑니다 할 때 이 과정에서는 나름 그래도 뭐 솔라나나 이런 애들이 개별적으로 잘 가는 애들이 많아서 살만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의 도미넌스 독주가 언제 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예요, 이때는. 근데 막상 지금 이렇게 오니까 아 이거 진짜 비트코인 빼고 뭐 답 없네, 알트 안 오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항상 이 대중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썩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게 일종의 인간지표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사실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예전에는 도미넌스가 계속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알트가 많아지고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알트가 많아지는데 당연히 도미넌스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도미넌스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알바노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이게 어쨌든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이번에도 진행이 될 수 있구나. 살짝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이 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도미넌스가 먼저 오르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 비트가 신고점을 넘었고 그 다음에 알트로
순환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이 4시간 봉을 쭉 봤을 때 여기서부터 박스권이긴 한데 얘도 어쨌든 횡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눌리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얘가 올려줬을 경우에는 저점이 어쨌든 높아지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고점까지도 높아진다면 고점도 높아지는 구조인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움직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단기간의 차트를 보면은 이게 좀 어쨌든 더 오를 여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주봉이라던가 그 다음에 월봉이라던가 이런 구간들을 보면은 주요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는 구간이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끝나고 이후에 내려간다라는 상황이 될 때는 그게 언제인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얘가 이런 형태로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상승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퍼센트가 내리기가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예전 장보다 이때도 보면은 요 2021년 뭐 4월, 5월 이때 보면은 2%대 왔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 2021년 3월을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뭐 여기 있어요. 마켓.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달라요. 상황이. 엄청 많이 돈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럼 무슨 얘기할 수 있냐,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쳐도 이 내려가는 구간은 테더 도미넌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알트들도 많이 올라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트장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심하는 게 뭐겠어요? 계속 비트코인 비중 유지하면서 현금 비중도 들고 있고, 그리고 알트를 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천천히 하나씩 조금씩 매집하는 거, 그러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속된 말로 제가 예전에 그 리플 모으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리플릭스 영상에서 여러분들 뭐 담배 필 거 안 피면서 그 돈으로 리플 사고, 뭐 치킨 시켜 먹을 거 안 시켜 먹고 리플 사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진짜 여유롭게 천천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도미장이 끝나고 알트로 순환이 될 때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긍정적인 건 일명 대깨롱이죠. 물론 저는 여전히 대깨롱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특히 알트에다가 적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번 조정 때 싹 다 청소가 됐어요. 정말 이때 싹 다 청소가 됐어요. 비트 말고 다른 알트들 보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다 청소가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알트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런 움직임에 뭐 2배 친 사람도 싹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냥 레버리지 친 사람들은 다 청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올라갈 때 V자 했다가 이때 못하고 이때 탄 사람들 여기서 다 털어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천천히 간다 했을 때 과연 이때에도 추격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왜냐면 이때 한번 죽여놨기 때문에 이때는 또 일로 내려오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정말 V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계속 낮아지긴 하는데 이런 패턴이긴 해서 이 구간을 어쨌든 끝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면 이게 비트코인의 이제 일봉 패턴을 보면은 이제 예전에 어떤 움직임이었냐, 일봉으로 볼게요. 보시면 여기 움직임 보이시죠? 이때 오른다고 해서 기대감 줬다가, 그죠? 쭉 뺐다가 그 다음에 자리 안 주고 올리듯이 지금도 알트들을 보면은 이 쥐어짜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어쨌든 이전 저점을 깨지 않은 알트들이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이 반등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올려버리면, 우리 예전에 리플 수렴 다 끝나고 오를 때처럼 자리를 안 주면서 올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해요. 그러니까 비트가 반등하면서 알트가 더 오르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그런 구조는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도미넌스가 오르는 구조다, 비트가 오를 때. 그러니까 비트가 이 구간을 뚫고 신고점을 다시 뚫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만약에 도미가 또 오른다, 그러면 아마 알트는 덜 회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가 5%를 회복했다.
근데 이제 알트가 1에서 2% 회복한다든지 뭐 이런 구조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비트 넘어가면 이제 비트가 5% 회복을 해도 알트가 오히려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끝나면 갑자기 알트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베스트 시나리오는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더 오르는 거. 그게 당장 나오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게 아니라면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된다. 신고점을 가고 그 다음에 도미가 오르고 그 다음에 알트가 방어력이 좋아지면서 알트장이 시작이 되는 뭐 이런 사이클을 한번 겪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걸리겠죠. 우리가 말하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너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이 말에 이제 고취돼서 그 시나리오 하나만 보고 가다가 만약 이 시나리오가 안 되고 이후 시나리오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잘 모아놓고 막판에 개미 털려서 매도했을 때 알트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는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정도의 시나리오로 더 넣고 천천히 모아가되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빠르게 오르는 사이클이 나오면 그럼 땡큐인 걸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우리는 현금 비중을 30% 이상 잡았기 때문에 이 알트의 폭망에 있어서 비트를 어쨌든 들고 있었고 현금 비중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거를 천천히 조금씩 풀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천천히 모아갈 필요는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 자체의 슈퍼 사이클. 알트 시즌이 없었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나리오 자체는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비트 비중을 아직까지는 우리는 계속 뭐 유지를 해야 된다. 뭐 겁난다면 비트 비중을 더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다들 이게 헛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일어나면 엄청 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또 이걸 보면서 좀 긍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아드 도미넌스를 좀 봤을 때 얘가 주봉으로 좀 보잖아요. 그럼 이미 얘가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을 여기서보다 갱신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RSI가 29고 여기는 37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다이버가 뜰 거예요. 이 저점은 낮아지면서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다이버가 뜰 건데 근데 약간 애매한 것은 여기서 자체에서도 다이버가 좀 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좋지만 이거랑 이걸 연결돼야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RSI랑 여기랑 좀 끊어진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얘가 29.51이고요. 여기가 34.07 43.20 근데 여기서 봤을 때 39.41로 여기는 깨졌기 때문에 요 하나로 또 갈 수가 있어서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게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건 월봉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월봉은 좀 더 확실해요. 얘가 이제 38.99, 40.43이기 때문에 2월을 잘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긴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낙담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횡보가 끝나면 비트코인 자체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까 요 과정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테더의 그 시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벌이고 있거든요.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거죠. 보시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거거든요. 그래서 테더가 이제 올타임하이를 찍었고 더 먼저 간다면 그 테더의 발행량이 선제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고 그 방향으로 비트가 갈 거고 알트도 갈 거고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이 움직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헤비로 봤을 때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저는 상승장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 그런 건 있죠. 어쨌든 카피슐레이션이 떴다라는 거 채굴자들의 항복이 나오는 시그널이 떴는데 이게 어쨌든 지나고 보면 좋은 매집 기회였다는 말이죠. 다만 얘가 여기를 떴을 때 이후에 큰 폭의 한번 하락이 있었어서 이런 거에 대한 겁이 좀 나긴 할 건데 그렇게까지 떠올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이미 많이 레버리지 청소됐고 사람들이 추격으로 롱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미국 SEC에 대해서 암호화폐 인덱스 ETF 출시 위한 승인을 요청한다. 어쨌든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이들이 시장 자체를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 구간을 잘 우리가 현명하게 돌파를 하면 그래도 2024년에 이어졌던 8, 9개월짜리 그 횡보보다는 기간적으로는 짧게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근데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금이 신고점을 찍고 빠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빠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부터 코인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도 오르고 좀 주춤하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 또 코인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좀 선반영이 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 보고 싶고, 그리고 거래소에 27억 달러의 USDT가 이체됐기 때문에 이건 2022년 6월 이후 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축 동안 지위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이게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린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잘 되는 거 보면 다 USDT, C 이거잖아요. 뭐겠어요? 결국 달러를 더 쓰게 돼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가 밀어주는 이유도 이게 잘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걸 도입을 하면 디지털 화폐를 뭘로 할 수 있다? 기축으로 할 수 있다. 뭘로? 달러로.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위주로 더 발행량이 찍히게 되면 우리 코인 시장 자체는 어쨌든 긍정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앞으로는 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 장남이 암호화폐는 미국 경제의 패권의 미래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비트코인을 사라고 이더리움 사라고 했다가 막 이더리움 팔고 막 이런 무슨 조잡한 움직임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말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다들 너무 우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보다 너무 많이 알트가 박살나서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 과거들을 봤을 때 항상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일 후회되는 구간이 사실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 왜 그 시장을 비관적으로 봤을까, 그죠? 그리고 도미넌스가 오를 때 2021년 12월, 2020년 12월 말, 그리고 2021년 1월 초 그때까지 이어서 70%를 넘으면서 알트들이 그때는 진짜 속된 말로 지금보다 더 개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만 했고 왜 알트를 그때 계속 안 샀을까에 대한 후회가 항상 있어요. 그때도 항상 시장에서는 알트장이 안 올 거다,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맞는구나라는 생각은 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주말이네요. 이번 주가 참 일이 많았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움직임도 좀 우리를 많이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쨌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주말에도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크게 보면 박스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알트도 신저점을 깨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빠진 알트들은, 그런 애들은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는 대세 알트장이 왔을 때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내시고 같이 이겨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